마지막 주제는요, 민생입니다. 먼저 우상호 후보 2분간의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하기 전에 여론조사들을 많이 면밀히 봤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시고 최우선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분야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가 주거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민생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파트에서는 최고의 민생은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긴급 금융지원금, 이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2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올 초에 만든 그 긴급 지원 자금을 했는데 8천억 융자 지원이 한 달 만에 소진됐거든요.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려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좀 다 끊기고 좀 실업자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좀 제공받아서 어떻든 최소한의 생계는 좀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긴급하게 안심 일자리 예산을 600억에서 1,000억으로 증액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홍콩에 있는 금융산업을 아시아 서울로 유치해서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 또 요즘 문화가 또 뜨고 있지 않습니까? BTS, 봉준호, 기생충처럼 이런 문화 일자리, 레저 이런 쪽에서도 상당할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청년 창업을 위한 그러한 무한도전 특별시를 만들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 창업가의 도전 정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그래서 판로도 만들어드리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해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지원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갖고 시간이 넘었네요. 우상호 정말 열심히 후보의 하겠습니다. 네. 민생 관련 공약은 그야말로 일자리로 귀결됐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다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4분 동안 민생과 관련된 질문들을 우상호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우상호 후보의 공약들은 대체적으로 다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민생과 관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지난 1년 동안 버텨주시느라고 너무 지금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원의 방법에서는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긴급 금융 자금을 1억 원까지 확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우상호 후보가 하셨어요. 그러면 이 1억 원까지 확대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면 어떤 자금을 활용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준비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용보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용보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정확하게 이제 이것이 파악이 돼야 이제 이 고용보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준비 같은 거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 금융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신청을 받았더니 8,000명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이때 나눠준 돈의 액수가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요 같은 사업의 내용에서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드리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늘려드리는 정도로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요거는 좀 다릅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액수를 저는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2,000만 원 드리고 3,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3,000만 원 드리고. 왜냐하면 이건 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1억까지도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은 너무 매출의 기준으로 해서 너무 좀 짜게 지원한 게 있어서 좀 두텁고 더 넓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일자리 지키려면은 이제 이
그 고용유지 지금도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이 일정한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걸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2만 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총 300억 규모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책을 많이 도입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런 복지 지원 제도들은 새로 설계하다 보면 또 시간이 걸려요. 제가 주로 내건 것들은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지원폭을 늘리거나 전체 지원 획수를 늘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분이 신청했는데 못 받으신 분이 또 많아요. 사각지대거나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충당해서 이번에 서울시가 지금 이제 올해 취득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잉여금이 좀 생겼거든요. 충분히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서울시 예산이 한 40조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조금 50조. 뭐 40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1억 원까지 이것을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제가 낸 공약은 어떤 것이냐면 5천만 원까지 화끈 대출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주 확실하게 화끈한 대출을 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을 해서 보증을 해주고 서울시가 대신 시중은행에 많은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자금을 끌어들여서 보증을 해주고 갚는 것은 나중에 원금만 무이자로 갚는 것이 이것이 좀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예.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네.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저희가 규정상 박영선 후보의 민생 관련 2분 공약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버티시느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세희망 자금 또 버팀목 자금 열심히 하느라고 마련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좀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서울시가 여행, 호텔업 또 이런 이런 분들에게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서 100만 원씩 더 드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잘된 것이다. 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 호텔업 또 무등록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긴급 자금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공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이 와도 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독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상공인의 주요 공약입니다. 이 구독 경제라는 것은 신문을 구독하듯이 또 우유를 매일 아침 배달을 받아서 먹듯이 21분 거리 안에 있는 소상공인과 협약을 맺어서 나는 그 집의 꽃집에서 한 달에 2번 10,000원의 꽃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것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 갈비탕을 좀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맛있는 맛집에서 갈비탕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싼 값에 보내드리면 소상공인들은 일정한 매출이 유지되기 때문에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소비자들은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영선 후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원 지원 그리고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고요. 민생 관련해서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박영선 후보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시간 시작합니다. 네,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요. 이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신문 구독처럼 월 정액을 내고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배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가령 뭐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묶음 배송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갈비탕을 예로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오늘은 갈비탕을 시켜 먹지만 내일은 설렁탕도 먹고 싶고
곱창볶음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비탕 집에다가 한 달 내내 갈비탕을 시키는 구독 경제가 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쪽이 이제 도래방, 네. PC방 이런 데 아니겠어요? 이런 데는 구독 경제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할 수 있습니다. PC방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발로 끊어서 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부모들이 달- 걱정 많겠네요. 부모들이. 예.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PC방을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뭐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민생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도 낸 공약 중에 이제 노동 공약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해 온 지가 오래됐고요. 또 실제로 양극화와 이 격차, 소득 격차에 있어서 노동계에 대한 많은 지원들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 모범이 민간으로 확대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동 기준도 좀 만들겠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거래하는 많은 협력업체들에게 가령 노동적 기준들을 좀 줘서 선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공약이라든가 또 이런 취약계층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회의소나 또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제가 이제 한 9개, 9개 항목으로 쭉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공무직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도 반영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민생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노동 정책은 발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시 무슨 정책을 발표하지 않으신 것이 관심이 없다거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말씀을 아닙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 관련 정책 공약을 좀 노동 말씀해 관련 공약은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노동계에서 바라는 노동 이사제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독 경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이것은 예를 들면 이제 갈비탕을 어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걸 잘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게에 종업원 한 명, 주인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요. 이 배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어떤 포장을 할 수 있는 공유 공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또 배달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독 경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구독경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뒷받침해드리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요. 또 헬스케어도 월간으로 이것을 끊어서 이제 헬스케어를 받기 시작하면 그 헬스케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받을 수 있고 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매출이 유지가 되니까 이것이 정말로 제가 보기엔 일거양득의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독 경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이것이 500조를 넘어설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앞으로 이제 이런 전염병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자주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안정적인 매출을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장이 시스템으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갈비탕을 강요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선택해서 자기 좋아하시는 걸 드시게 하고. 그럼요. 네, 그런 그게 더 의미입니다. 낫지 좋아하시는 거 않겠습니까? 골라서. 네.